기자, 사건 내용 자세히 정리를 해주죠. 네, 지난달 22일 대전의 한 숙박업소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CCTV 영상 같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엘리베이터에서 지금 두 남성이 타고 있다가 내리는데요. 먼저 내리는 사람이 택시 기사, 뒤에 셔츠를 입고 내리는 사람이 승객 35살입니다.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사람. 예,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자, 네, 방으로 다음 들어가고 날 있어요. 이제 승객만 방에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손에 무언가를 들고 다급하게 빠져나가는 모습을 이제 잠시 뒤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예. 캐리어를 들고 예. 혼자 빠져나가는군요. 네, 알고 보니까 택시기사가 잠든 동안 휴대전화와 현금, 신용카드를 훔쳐서 달아난 겁니다. 그런데 웃긴 건 이 사건 나흘 전에도 이 남성은 같은 수법으로 다른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를 또 훔쳐서 휴대폰, 노트북 이런 전자기기를 1,000만 원어치 넘게 샀다고 해요. 사서 되팔기까지 했는데요. 택시기사한테 수면제를 너무 많이 먹이는 바람에 중독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고요. 후유증으로 택시 운행을 열흘가량 못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 양 변호사님, 그 절도범 저 도둑 아니에요, 도둑. 네. 자, 그런데 어쩌다 택시기사하고 같은 숙소에 머물게 된 지금 거죠? 사실 이제 지금 혐의는 강도로 바뀐 겁니다. 아, 절도가 강도. 아니라. 왜 강도했냐면 말씀을 드릴게요. 저 택시 승객이 울산에서 택시를 타고 장시간 뭐 며칠 출장을 가야 되는데 이 기사 역할을 해주게 되면 하루에 3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고 대전까지 간 겁니다. 예.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하루 30만 원 일당이면 뭐 좋은 그렇죠. 상황이니까. 예, 예. 그래서 가서 숙박업소에 들어가서는 아유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하면서 텀블러에 음료를 담아서 준 겁니다. 근데 그 음료에 수면제가 엄청 많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 같은 경우는 맞고 거의 뭐 정신을 잃다시피 한 거고, 그래서 이건 절도가 아니라 이 사람을 의식을 잃게 한 다음에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강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번 사건의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단골 승객의 배신입니다. 단골이었던 거예요, 이 소장님? 네. 참 이런 창의적인 발상을 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데다가 노력도 아주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를 언젠가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뭐 택시를 잡아 타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잘하면서 기사님 뭐 친절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번 이 택시를 부릅니다. 콜택시로. 그래서 불러서 이 그 기사님하고 친분을 쌓으면서 기사님 제가 장기로 이제 장거리를 좀 가야 되는데 운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한 제안을 받았는데 이 기사님은 당연히 이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던 터에 비용도 두둑히 준다 그러니까 그럼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들어가면은 텀블러에다가 음료수를 가지고 오는 거, 종이컵도 아니고 텀블러에다가 정성스럽게 가지고 와서 기사님 이거 좀 드셔보세요. 이 피로회복제가 너무 좋고 피로가 확 풀리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님이 이미 뭐 친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믿고 드셨는데 이제 먹자마자 쓴맛이 나서 좀 이상했다라고 기사님께서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예. 아, 교수님, 이게 이제 보통 모르는 사람이 그냥 호의로 건네는 무슨 음료를 마시는 것도 위험하지만, 이분 입장에서는 단골인데 30만 원 일당을 주겠다는데 그럼 뭐 마다하는 게 오히려 더 왠지 신뢰가 갖고 하니까 이렇게 드신 거 아니에요? 뭐 더군다나 같은 방에 있었는데 어떻게 안 먹습니까? 눈앞에서 그런 걸 들이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 뭐 결국에는 뭐 어떻게 될지를 뻔히 알고서는 지금 이런 일들을 애당초에 벌인 거 아니냐. 뭐 거의 경력, 먹고 사는 방법으로 지금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같다. 예. 6개월 만에 이제 재범을 했는데 자그마치 비슷한 전과를 막 몇십 번씩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은 참 보기가 쉽지가 않죠. 발견하기. 예. 자, 붙잡혔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잡히게 된 거죠? 네, 훔친 신용카드가 덜미였는데요. 신용카드로 기차표를 샀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울산행 기차표를 구매한 사실을 경찰이 파악하고 울산에서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근데 기차표만 산 건 아니고 대전의 한 유흥업소에서 200만 원 가량을 쓰기도 했대요. 결국에는 사기, 강도, 그리고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어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예. 자, 역시나 보니까 대전, 남양주 뭐 여기서 범행을 저지른 게 이게 처음이 아니라고 해요. 처음이 아니죠. 전과 범죄 경력이 무려 27범이었다고 합니다. 그 출소한 지 6개월밖에 안 되지 않았는데 이전 범죄 역시도 비슷한 범죄였다라고 해요.
아마 다른 일을 못 찾았다고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못 찾은 게 아니라 이 정도면 안 찾은 거 아닐까요, 사실? 자, 교수님. 네. 이 이자가 30대입니다. 30대인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과가 27범이에요. 자, 그 오은영 정신과 그 박사께서는 이런 사람도 개전의 정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교수님은 좀 달리 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뭐 이게 좀 여담입니다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유명한 짤이 있거든요. 한쪽에는 오은영 박사, 한쪽에는 이수정 교수 해가지고 서로 이제 상당히 대비되는 캐릭터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인구의 회자가 되던데 저는 이 30대 전과 27범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이게 가능한 건가? 그러니까 한번 세보세요. 30대 전과 27범이면 1년에 2번 이상 한 거는 밥 먹듯이 계속 해온 거잖아요. 매년. 갱생이 될까요? 제가 좀 너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비관적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형사 정책이 형사사법 제도가 좀 너무 관대하다. 상습이고 또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보내는데 결국 만약에 수면제가 용량을 초과해서 인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그다음에 이 대목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27범이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게 똑같은 수법으로 계속하게 내버려 두는 것도 사실은 당사자만의 책임일까요? 저는 사실 좀 물음표가 많습니다.